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생성과 변화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르메니데스는 생성과 변화를 비존재로 보고, 그 존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논리로 밀고 나가면은 둥근 당구공처럼, 거대한 당구공처럼 이 속이 다 똑같고 둥그런 구체라는 거죠. 그런 이상한 되게 황당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생성과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죠.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거에 반대죠. 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변화의 철학을 보고서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가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론을 펼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물 유전이라고 그러죠. 판타레이, 모든 것은 흐른다. 이게 동문인 것 같은데, 저쪽에 현판이 있나? 그래서 이걸 그리스어로 하면 이제 만물 유전이죠. 아니, 판타레이죠. 예, 모든 것은 흐른다, 이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붓다의 그 재행무상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붓다하고 동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상도 이렇게 재행무상하고 만물유전하고 똑같고, 그래가지고 헤라클레이토스를 그리스의 붓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 현판이 안 보이네. 여기가 창룡문, 여기 동문인 것 같아요. 화성의 동문. 여기서부터 이제 그늘지고 잔디밭이 나오니까 맨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늘이고 잔디밭이라서 맨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근본 사상으로서 만물은 흐른다, 히라버로는 이제 판타레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결같은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전해주고 있다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칼 포퍼가 쓴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의 관념을 발견한 철학자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양적 관념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물질적인 것들이 재료가 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보았다. 즉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를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모든 사물들의 총계가 아닌 모든 사건이나 변화 및 모든 사실의 전체로 보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발견은 그리스 철학의 발전에 장기간 영향을 끼쳤다. 파르메니데스나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거의 헤라클레이토스가 발견했던 그 변화하는 세계라는 문제를 풀려는 시도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유전을 또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아주
어찐 시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은 단편에 안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강물이라는 것도 그 계속 흐르면서 그 부분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강에 머무르지 않고, 이 강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계속, 이게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변하는 거죠. 이게 사람도 그 세포 하나가 오래 못 가죠. 1년 안에 거의 다 바뀔 텐데, 1년 정도 지나면 사람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측면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제 그 현실적인 편의상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노자도 이제, 노자가 맨 처음에 1장에 도가도 비상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리스의 붓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의 노자이기도 한 이런 동양 사상의 핵심을 이 마물 유전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이 단편에 쓰여 있기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단편 91에 보면,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고 가사적인 것을 고정된 상태에서 두 번 접촉할 수도 없다. 그것 즉 강은 변화의 급격함과 빠름에 의해서 흩어졌다 또다시 모이고, 아니 다시도 나중도 아니고 차라리 동시에 합쳐졌다 떨어지며 다가왔다 멀어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편 49A에 보면은, 우리는 같은 강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있으면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파르메이데스가 말하는 그런 존재론의 존재는 모순이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해 가지고 이제 파르메이데스가 변화와 생성을 비존재로 보고 존재론을 펼치다 보니까 그 이상한 그 거대한 당구공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쓸모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거나 또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고정해 놔야죠. 이게 변하지 않게 딱 붙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실제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편의의 요구에 따라서 실제가 그렇게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모순적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이게 옛날에 근대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모순적이니까 모순을 그 현대 철학까지도 인정을 못하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는 이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그 미시 세계에서 어떤 소립자들이 존재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존재하죠. 확률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100%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0%로 존재한다거나 이렇게 되질 않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게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제
근데 철학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모순이죠. 이게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돼 가지고 현대 철학까지도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난해하게 느껴지는 건데, 이게 현대 과학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초현대적인 철학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당연히 근대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양자역학이 나올 때까지는. 양자역학도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 철학까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에 빠져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존재가 실체이고 진리라는 환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그 철학을 이어받은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근대 합리론, 이런 서양의 주류 철학이 존재, 실제, 진리 개념에 기반을 둔 철학이죠. 이거는 이제 실제 세계와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 실제 세계는 양자역학적인 세계인데 그 실제와 맞지 않는,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허구적인 관념 철학에 빠지게 된 거죠.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자인 크라틸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는 같은 강에 한 번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2번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같은 강 자체가 없으니까. 강이란 것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2번 들어갈 수 없고 2번 만날 수 없고 한 번조차도 들어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노래가 떠오르죠. 안치환의 노래. 정말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강물처럼 아름다운 철학이에요. 그냥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들어도 딱 들어도 그 철학이 올바른 철학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철학은 틀릴 수가 없죠. 근데 관념 철학을 보면은 이게 현세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살하라고 하고 이런 시체에 썩는 냄새가 폴폴 나죠. 이게 이런 철학이 옳은 철학일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막아놨어. 미치겠네. 못 가게 또 막아놨어 이게. 아, 참 돌아가야겠네. 그러니까 이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이어지는 이 관념 철학이라는 게 이게 시체 썩는 애가 진동하는 죽음의 철학이고 가장 추악한 철학이죠. 이게 진정한 철학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철학이 돼야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바로 그런 철학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이게 관념 철학자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강물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나온다고도 봐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강물과 같다고 봐요. 강물이 깨끗한 것은 이 강물 속에 있는 물방울이 다른 물방울을 서로 씻어주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강물 같은 정치가 되어야지 비로소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게. 죽었네. 길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이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행 민주주의는 일부 극소수만 주권을 갖고 있는 이 과도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견제가 안 되죠. 근본적으로 지네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지고 지네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게 진정한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강물과 같은 정치가 돼야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이제 플라톤은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젊은 시절 처음으로 크라틸로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의견들에 친숙하게 되었다. 이런 의견들에 따르면 모든 강강물은 언제나 흘러가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들에 관한 학문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는 나중까지 이런 생각을 그래도 견지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자연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지만 윤리적인 것들에서 보편자를 찾고 최초로 정의들의 생각의 방향을 맞추었다. 플라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정의는 강강물들이 아니라 그와 다른 것들에 대해 성립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강강물들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공통의 정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플라톤은 그런 종류에 있는 것들을 이데아들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1권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이게 오류죠, 오류. 이게 변하더라도 그 변화의 법칙이 있죠. 응? 예를 들어서 이제 강물 같은 경우 계속 흘러가면서 같은 강물은 없어도 이게 그 강물의 물 분자 구성 원소는 안 바뀌죠. 응? 물 분자는 어느 물이나 다 H2O고, 응? 그리고 유체역학의 법칙도 안 바뀌죠. 이게 변화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자연법칙이라 그러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변화 중에 그런 변화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리가 세계 철학사에는
쓰기를 결국은 다원성 속에 단일성이 있고 단일성 속에 다원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지론이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런 변화의 철학이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서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가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걸 이제 히라버 사전에서 찾으면은 로고스는 이제 말이죠. 말이기도 하고, 또 내러티브이기도 하고, 설명, 논의, 계획, 이야기, 이유, 이성, 비율, 규칙, 법,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뜻을 지녔어요. 돌아가려면 저까지 가야 되네. 아까 무슨 문이지? 창녕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낙 로고스란 말이 다양한 뜻을 지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적 의미, 가장 초점이 되는 의미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비언어적인 지시라고 조지 커퍼드는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로고스 개념에서, 이 로고스가 이제 언어를 의미하기도 하죠. 말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를 신성시하는 그 유럽의 전통이란 게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개념에서 유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워낙 이 언어와 문자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믿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자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힐시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철학사에서 로고스란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있어서는 생성을 조종하는 세계의 법칙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변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에 따르면은 이제 파르메니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이 기독교에서 로고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그러죠. 이걸 이제 이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인데, 이 필론이 예수보다 몇십 년 전, 한 20-30년 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이제 성자로 보았죠. 신의 아들을 이제 로고스라고 이제 필론이 최초로 이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론이 이제 이 헤브라이즘에다가 헬레니즘을 짬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 로고스 개념을 어떤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신비주의 개념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어떤 신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 안에 내재한 어떤 정신, 그런 신비주의적 개념으로 로고스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차용되면서 이제 성자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필론이 도입할 때는 이게 신비주의 개념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에 나타나는 로고스를 찾아보자면, 단편 2의 두 번째 단편에 보면 로고스는 공통의 것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누구한테나 그 마찬가지죠. 이게 뭐 자연 법칙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이렇고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45를 보면은 그대는 가면서 모든 길을 다 밟아보아도 혼의 한계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도 깊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로고스보다 더 깊은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창녕문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땡볕 속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사하는 데까지. 그리고 단편 115를 보면은 자신을 키우는 로고스가 영혼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영혼의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영혼이 로고스보다 더 범위가 넓고 더 심오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편 101을 보면은 나는 나 자신을 탐구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뭐 이렇게 딴 거를 이렇게 탐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강철웅 씨가 쓴 설득과 비판이라는 책을 보면은 만약 이 단편 102를 단편 45하고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을 찾는 것이 곧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보면은 로고스가 영혼에 속하는 것이고 이 영혼이 바로 신이고 이게 또 나중에는 다른 단편에서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라고도 표현하고 우주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로고스, 신, 영혼, 불, 하나, 우주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영혼을 찾는 것이고 영혼이 신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이요. 신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것이 신을 찾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말한 그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을 알 것이다. 이거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도 신비주의에 속하는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고스가 이제 불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쓰는데 단편 30에 보면은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며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세계란 정도에 따라 불타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불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멋있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래서 이 불이 바로 이제 이 로고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계속 변화하는 것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제 모든 것은 이 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공기 속에서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산화작용을 하죠. 산화작용 안 하는 게 없죠, 공기 속에서는. 이게 이제 불처럼 빨리는 산화과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천천히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산화는 산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처럼 연소하는 것이죠. 불타는 것이죠. 빠르든 느리든 공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소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조그만 정자가 있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가죠.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 근대 화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거는 철학적으로만 이렇게 따져서 얘기한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가 이게 자연 철학자로서도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반대쪽 여기로 걸어갔다가 공사 때문에 막혀버렸죠. 다시 출발합니다. 램프레이트가 서양 철학사에 쓰기를 불은 만물의 궁극적인 진료인 동시에 인간이 의식하고 추리할 수 있는 생명의 원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리가 세계 철학사에 쓰기를 그가 말하는 불이란 사실 그대로의 타오르는 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일반적으로 진화된 뜻에서의 이를테면 기본 에너지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는바. 왜냐하면 이 원소와 같은 구실을 하는 불을 그는 어떤 신적인 원질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바로 그 불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발라에서 전에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었죠. 정릉계곡 갔을 때 카발라에서 영혼의 불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신이죠. 신에서 나온 것이죠. 이걸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영지주의에서는 빛의 존재가 신이죠. 아이온이라 그러죠. 이거 개념하고 이제 불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불에 대한 표현을 단편에서 찾아보면 단편 65에서 불은 궁핍이며 토만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니까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 되니까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궁핍은 질서지음이고 포만은 대화제이다 라고 히폴리토스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편 66에 보면은 불이 덮쳐와서 모든 것을 판결하고 단죄할 것이다. 그리고 단편 94에 보면은 태양은 적도를 뛰어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뛰어넘는다면 디케를 보자 하는 에리니에스가 그를 찾아낼 것이다. 에리니에스는 이게 복수의 여신이죠. 이게 이제 단수는 에리니스고 복수가 에리니에스예요. 복수의 신이 여신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 거죠. 그리고 태양은 아폴론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태양 자체를 아폴론 신으로 봤죠. 그래서 태양도 신인데 에리니에스보다 더 우월한 신인데, 여기서 에리니에스가 아폴론을 심판한다는 거는 고대 그리스 신관념으로는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무신론적인 측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100을 보면은 순환을 관장하는 자이며 보살피는 자인 태양이 변화들을 한계지우고 판결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듯이 만물을 낳는 계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 여기서 이제 태양이라는 게 불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변화를 관장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현상이란 것도 이게 태양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태양현상이라고 하고, 따라서 태양이 생명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적도라 그랬는데 그 법칙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단편을 보면은, 단편 67에 신은 낮이며 밤이고 가을이며 여름이고 전쟁이고 평화이고 포만이며 굶주림이다. 불이 향료들과 함께 섞일 때 각각의 향에 따라서 이름 붙여지듯이 신은 그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낮과 밤, 겨울, 여름 이런 반대의 용어가 등장해 가지고 이게 모순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모순적이고, 여기는 모순은 아니고 모순은 아닌데, 이런 반대되는 표현을 많이 씀으로써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으로 보여서 난해하게 보이는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난해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단편 119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성품이 수호신이다. 수호신이 여기서 다이몬이란 말인데, 그리고 이 성품이 에토스를 번역한 건데, 성품이라기보다는 이게 습성이라고 번역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몬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의 신과 동격인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은 인간의 습성이 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신은 인간에 대한 은유,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는 은유라 그랬죠. 그 말이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달리 표현하면 이제 신은 인간이다, 이런 신비주의의 핵심적인 말하고 일치하는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하고 제 철학하고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은 운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편협한 번역이 되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편 53에 보면은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다. 그것이 어떤 이들은 신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인간으로 드러나며, 어떤 이들은 노예로, 어떤 이들은 자유인으로 만든다. 전쟁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이기면 신이 되고 지면 노예가 되고 그렇게 이제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도 인간에 속하는 것이지 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이 이제 생성과 변화의 철학이기도 하고, 대립과 조화를 강조하는 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립과 조화를 나타내는 단편을 보면은, 단편 8에 보면은 대립하는 것은 한 곳에 모이고 불화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투쟁에 의해 생겨난다. 단편 60에 보면은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이게 같은 것인데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는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게 표현을 보면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죠. 사실은 모순적인 것 같지만 얼핏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 중에 이 모순이나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이지만은 언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80에 보면은 전쟁은 공통된 것이고 투쟁이 정의이며
모든 것은 투쟁과 필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단편 88에 보면은 동일한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깨어있는 것과 잠든 것, 젊은 것과 늙은 것. 왜냐하면 이것들이 변화하면 저것들이고 저것들이 변화하면 이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데, 살은 것 죽은 것, 이런 것들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인 것이 동시에 성립하면은 이걸 사람들이 모순이나 역설이라고 보는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이게 모순이고 역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테리는 세계 철학사의 기본 에네르기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이 다원적 형상을 발양시켜 나가는 근본 법칙은 대립의 통일인 바, 모든 발전은 대립적인 여러 힘이 빚어내는 양극 간의 화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변증법이 나오는 거죠. 대립과 화합, 이 개념이 이제 나중에 변증법으로 발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유에 관한 표현이 들어있는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을 보면은, 단편 113에 생각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이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의 히라버 단어가 프로네인인데, 이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현명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다 현명하다는 얘기죠. 보통 관념 철학에서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대중과 틀리다, 엘리트다, 이 본성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현명하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그 평등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편 116에서도 자기를 아는 것과 사려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평등 사상이 나타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지혜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를 그 대중을 혐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음해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대중하고 엘리트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대중을 혐오하고 어두운 사람이란 표현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자체에서는 안 나타나요. 나중에 관념 철학자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편을 보면은, 단편 62에 보면은 불사자들은 가사자들이고 가사자들은 불사자들이다. 우리는 저들의 죽음을 살고 저들의 삶을 죽으니까, 이렇게 쓰여있고, 이게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불사자들은 신인데, 신이 가사자는 인간이죠.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제 주장하고 거의 일치하는 얘기죠. 단편 77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저들의 죽음을 살고 저들은 우리의 죽음을 산다. 그러니까 저들은 신이에요. 불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 신들이 죽어야 살고 신들이 살면 인간이 죽는다, 이걸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이란 게 별게 아니고 인간이 죽으면 신이라는 고대의 신관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신이란 게 별게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고대 동서양의 공통적인 신 개념이었다고 제가 주장한 게, 여기서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로 둘러가야겠어요. 여기 돌이니까 땡볕이라 뜨겁고, 둘러가는 길 전에 둘러가는 길이 있었죠. 여기서 신발을 신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민중을 혐오하고 어두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게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단편에 나타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민중만 혐오한 게 아니라 그 엘리트들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사유라든지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같다고 말한 단편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인간을 꼭 혐오한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단편 43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만인가 맞먹는다. 만일 그가 뛰어나다면.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또 단편을 찾아보면 단편 120일이 있는데, 성년에 이른 모든 에페소스인들은 도시를 아이들에게 남기고 목매달아 죽어 마땅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들 중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인 헤르모도로스를 추방했다. 우리들 중 누구보다 쓸모있는 사람은 결코 잊지 않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들 중에서도 그러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리고 단편 104에 보면은 어떤 지성이나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는가. 그들은 대중의 시인들을 믿고 군중을 선생으로 삼는다. 다수의 사람들은 나쁘고 소수의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단편 40에 보면은 박식이 지성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만일 가르쳤다면 그것은 헤시오도스도 피타고라스도 또한 크세노파네스와 헤카이타오스도 가르쳤을 것이므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대중들만 혐오한 게 아니라,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엘리트들도 비난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단편 42에 보면 호메로스는 경연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을만 하다. 그리고 아르킬로코스도 마찬가지다. 아르킬로코스는 서정신이죠. 전 시간에 서정시 다룰 때 얘기했었죠. 그 다음 단편 81에 의하면,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그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원조이다. 그리고 단편 106에 보면은 헤시오도스는 모든 날들의 본성이 하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의 대표적인 엘리트들을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만 비난한 게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인간을 혐오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의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팔탈문까지 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왔어요. 좀 친구하고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3분이에요 17분.
정도 미리 왔어요. 딱 알맞게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원 남문시장이고 저쪽은 지동시장이고 시장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여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도 되게 지저분해. 조그만 팔달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기가 세일이니까 내일도 리퍼블릭이에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가서 버스 타면은 수원역으로 갈 것 같아요.